저를 위해서 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거나 어떤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잔잔하게 그냥 하하 웃으면서 그냥 바라보는 아버지였거든요. 저도 어디가 어딘지는 잘 몰라요, 실은. 뭐가 휴고고 뭐가 어딘지 잘 몰라요. 그냥 단지 그냥 내 아버지, 내 엄마였고 그냥 내 자식이었다. 내가 이제 내 편안하고 그냥 바라만 봐도 그냥 괜찮은 엄마, 아버지 그런 상태였던 거죠. 이쪽이 마비가 와서 자꾸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꺾어서 여기는 아주 힘들어요. 이렇게 발목을 잡아갖고 힘차게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면 이게 이제 강직이 오는 거를 이제 막을 수 있어요. 이제 그 노인성 질환이라는데 핵상운동 마비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꾸 이제 뇌가 죽어서 그 담당하는 그 기관이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거래. 그러니까 뇌에서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명령을 못 내려갖고 이 사진은 멀쩡해 보여도 이제 뇌에서 명령을 못 내리니까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런 아주 희귀병이라 그러더라고요. 몸이 이제 쫙 풀리고 이제 욕창이라든지 혈액순환 이런 데 이제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밥만 갖고 이제 영양이 딸리걸랑요. 그래서 이제 반찬도 못 잡수고 하니까 이제 영양가 많은 이 선식을 적당히 이제 넣어야죠. 그러니까 양이 좀 많은 편이에요. 보통 이제 환자들이라 그래갖고 이 식사량을 좀 조금밖에 안 주걸랑요. 보통 사람들. 근데 그러면 환자가 말라요. 영양이 딸려갖고. 아, 아버지. 아, 입 벌려봐, 아버지. 예, 이렇게 잘, 아버지 입이나 이제 호흡 상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심호흡 할 땐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들여요. 이렇게 할 때 얼른 들이면 또 사례가 들려서, 예, 사례가 들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맞춰서 좀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다 잡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때는 막 1시간 걸릴 때도 있고 막 1시간 넘게 걸릴 때도 있고 그래요. 아버지가 84살 때 그렇게 되셨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91이니까 한 7년? 7, 8년? 이제 7년이나 8년 그 정도 돼가네요. 어머니는 꽤 오래 모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엄마까지 하면은 엄청 오래됐죠. 엄마는 지난 봄에 돌아가셔갖고 그때 이제 엄마하고 같이 연결돼서 계속 온 거로 세월로 치면은 18년째. 지난 1년 전에 엄마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여기 이제 침대 놓고 생활하셨던 곳이에요. 2005년도에 풍이 오신 거예요. 그때 이제 식물인간이 되셔버린 거예요. 아버지도 그 사이에 식물인간이 돼서 이제 또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 한 4년 동안은 엄마 아버지가 두 분 다 중증 환자가 되신 상태에서 이제 제가 이제 돌본 거죠. 그때는 더 꼼짝달싹 못했죠. 그래서 이제 엄마 아버지 관계에서는 뭐 놀러 다니고 뭐 한 추억은 별로 없고 이제 집에서 그냥 병수하라고 그러면서 그냥 정이 들은 그런 게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저를 끔찍히 사랑해주는 형님이 계신데 그분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이제 용기 내라는 의미로다가 책을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비싼 책을 보내줘갖고 너무 미안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죄송하죠. 사법시험 준비를 이제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그 엄마가 이제 저기 병이 나는 바람에 거의 뭐 병원에서 병수발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부를 못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공부해야 되는 비중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짬짬이 책을 봐요. 공부하는데 그래도 역시 이제 이런 환경에서는 시간 싸움이 걸려요. 그리고 또 이제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같이 작용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집중력이라든지 집중 투자 면에서 좀 떨어지는 거예요. 해던 저 공부가 좀 있으니까 나이는 좀 먹었어도 꼭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결과가 잘 나오게 그쪽에 좀 최선을 다해갖고 좀 성취를 내는 그런 아빠이자 남편이 되고 싶죠. 처음에는 좀 그게 적응이 안 됐어요. 신랑이 이제 조금 뭐 신혼 초에는 좀 지나서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벌면 되겠지 하는 생각,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상황적으로 아기도 낳고 하다 보니까 그게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생계를 제가 꾸려야 하는 입장이 됐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생계를 제가 나가서 생활하는 일반 가정에서 남자들이 나가서 돈 벌듯이 저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알았어. 전체적인 사회복지 업무가 주로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주민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는데 저는 그 업무 전체를 총괄하고 있고요. 왜 울어 쟤 또? 나 딸기 사왔어. 이거는 뱃속에 아가를 주는 거래, 계장님. 쟤네 주지 말고 혼자 먹어. 아우, 이것도 특별히 우리 계장님이 용도 산모용. 여기는 10남매, 그러니까 아이가 10명 정도 나왔어요. 지금 뱃속에 11번째 아이가 있는 집이죠. 성금 모은 걸로다가 집수리도 해주고 관내 어려운 가정에 집수리도 해주고 선물도 갖다 주고 이런 게 있는데 저희 남인면에서 요 집을 선정해서 올렸어요. 요 화장실도 약간 보수해주고 새로운 화장실을 저쪽에서 하나 다시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내가 모셔야 된다는 생각도 안 해봤고 둘째다 보니까 그냥 시골에 내려가서 돌봐드리기만 하면 되겠지 했는데 아니 막상 이렇게 상황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다 보니까 신랑은 내가 다 해야 될 것처럼 막 행동하고 하니까 그거는 아닌데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막 들어서 그 마음을 사귀는데 조금 힘들었었어요. 근데 단지 남편이 안 번다고 해서 누가 남편은 뭐 해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냥 당당하게 우리 신랑 백수예요. 백수의 제왕. 그래서 집에서 제왕 노릇해요. 그래요. 신랑이 집에서 그렇게 다 모든 것을 해주니까 좋은데 본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안타깝고 아까워요. 인생이 거의 이제 50대가 됐는데 그 상태에서 아무 자기 자신만의 일들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사그러지면 어쩔까.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쓰이고 아파서 요즘에는 계속 그래요. 너무 고맙죠, 일단.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이게 변변한 가장 역할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런 걸 이해하고 있는 것도 고마운데 실은 이제 이 엄마 아버지까지 시부모가 이렇게 중병이 들어갔고 그 일종의 이제 우리 가정생활에서 그 시부모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뭐 인상 한번 안 쓰고 그것이 그냥 당연히 내 일인 듯이 이렇게 챙겨주고 또 내가 이제 엄마 아버지 돌보는 거에 대해서 같이 이제 이해해주고 하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면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죠. 너무 고맙죠. 그런 거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노안이 와갖고. 그래서 띄우기가 생각같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재봉틀은 그 가정용으로 쓰시려고. 그렇지. 이제 집에 이제 수선하려고 하려고 이제. 아까 요 같은 경우 이제 따끔해지잖아요, 그죠? 이거 있는 핑계로다가 이제 엄마 아버지 돌보면서 좋은 선물을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수의 재료를 이제 알아보게 됐죠. 수의를 이제 같이 만들었죠, 그때. 그 3개월 동안. 그래서 이제 엄마 거, 아버지 거. 이제 자식으로서 이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이 수의가. 그 뭐 잘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좀 약간 미안한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더 좋게 만들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데 좀 약간 그런 면도 있어갖고요. 아버님 식사 준비하고 운동시키고 주로 그런 쪽으로만 하고 저는 식사 준비하고 빨래 뭐 주로 여자들이 주부가 보통 하는 일 그런 거 해요. 국 먹을 사람? 저기 나. 뭐 훈제 계란찜. 봐봐요. 아주 저기 한 건 아니야 보니까. 여봐 기가 막히게 돼 있잖아. 맹골리가 올라와서 아니 근데 그냥. 아주 저기 하진 않은데. 맛있어. 지금 포항에서 학교 생활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잘 계시는지 아니면 집안에 별일이 없는지 이런 것 때문에 가끔씩 전화하죠. 여행을 오래 다니고 싶은데 막 2박 3일 여행 이렇게 다니고 싶은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렇게 집에 계속 계셔야만 하니까 항상 이렇게 돌보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좀 남들처럼 하지 못한다는 게 여행 같은 걸 막 좀 자유롭게 놀러 다니거나 뭐 그러고 싶어서 근데 아쉬운 점이 많았죠. 특히나 이제 요새 이런 어떤 노인분들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집을 보니까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할아버지 하시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를 점점 느끼게 되면서 좀 아버지가 좀 대단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기타 한번 들어보자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보라래고. 기타 한번 쳐드릴게요. 손자가 아버지 기타 킨대 하니까 기타 들어봐. 우리 이제 셋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무겁죠. 노인네도 있고 우리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젊은 애가 와 있으면은 모든 식구가 이제 화색이 도는 거죠. 내가 무너지면 엄마 아버지도 돌아가셔야 되고 결국은 내 아들 내 마누라도 나로 인해서 전부 피박해진다 이러면 이걸 안 돌보기만도 못하다. 그래서 분위기만큼은 내가 씩씩하게 가자. 잘 갔다 와. 차 운전 조심하고. 왜냐 앉아 있으면서 허리 관절이 풀리고 그런데 꺾여 있잖아요 전부. 이거 이제 뻣뻣하게 되면 다 굳어버리는 거예요. 허리도 굳고 다 굳어 내려가는 거죠. 아무리 중환자여도 휠체어를 태워줄 수 있으면 태워주는 게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 아버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운동회로 지금 헬스장 가요. 아버님, 할아버님은 그 냅두시고요 그냥? 아니 이제 할아버지님 잠깐 이제 아버지 좀 쉬는 동안 갔다 와도 돼요. 요즘 아버지 이제 테레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 이제 운동하는 정도는 괜찮아요. 간병 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좀 몸과 마음이 이제 자꾸 지쳐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버지 돌본 지도 한 18년째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체력도 딸리지만 또 우울증 마냥 정신적으로도 답답해지고 그런 게 겹치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체력적인 거, 정신적인 거에서 다 그게 힘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그 제일 좋은 방법이 역시 이제 이렇게 헬스장 같은 데 나와서 땀 좀 쭉 흘리고 그러면서 이제 운동하는 것 같아요. 몸도 정신도 다 회복되는 것 같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힘쓰면 요 근육 있죠? 여기가 끊어진 것 같아요. 여기가. 파스 같은 거 좀 붙였어요? 예, 침 맞고 한의원에서 이제 찜질하고요. 조카가 좀 뭐 좀 해달라는데 이제 아버지를 내가 나는 좀 술을 채든 안 채든 아버지를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술 먹자 하도 그래갖고 좀 먹다 보니까 과하게 먹었는데 이게 이제 아버지 힘쓰고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냥 이제 한의원 갔더니 스트레스라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한의원에서 그러니까 스트레스라 이게 이 좀 정신병이라더라고요. 천상 뭐 아주 소박한 사람이지 뭐 내가 생각하기는 아주 뭐 시골스러워요. 뭐 까지지도 않고 어떤 얘기로 뭐 한번 좀 정의가 이게 보통 그게 사람들은 뭐 별거 아닌 것을 생각하는데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뭐 아, 지금도 저런 분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됐네 이제 가면 다니려고. 아버지 집 나오니까 좋아? 바깥에 나오니까? 오늘 날씨도 맑고 쾌청하지? 이제 봄이 오는가 봐 아버지. 야, 병원 갈 때마다 집에서 이제 산책 겸 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병원까지 한 25분 정도 걸려요. 그럼 이제 슬슬 이렇게 이제 걸어서 가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아버지도 바깥 구경도 하고 햇살도 쬐고 그러니까 좀 기분도 좀 더 나실 거예요 아마. 아드님 보셔가지고 건강하셔야 돼요. 예? 네. 어디 진료 잘 보시고요. 예. 아이고 아드님 좀 더 고생하셔야겠네. 다음에 한번 또. 예, 그래요. 수고하세요. 예. 예, 바쁘신데.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시나 봐요. 예, 여기 이제 아무래도 오래 진료 받다 보니까 이제 단골이 된 거죠 여기. 이제 여기 이제 관계자분들 그래서 이제 아버지나 엄마 옛날 진료할 때 그분들을 이제 안면 익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알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지냈어요? 아이고 바쁘신데 그냥 번거롭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때가 입원하신 적이 언제시죠? 아버지 벌써 한 횟수로 2년 넘어가서 그죠? 이제 아. 그때 과장님 고생하실 때가 한 벌써 2, 3년이요. 옛날 그 이렇게 면담하고 빼느냐 마느냐 가지고. 맞아요. 그 약은 뭐 이렇게 가루약으로 해서 잘 드시죠? 예. 그 약 잡수 건데 괜찮아요. 부작용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이제 규칙적으로 이렇게 이제 안 잡숴도 내가 강제로다가 많은 양을 드려요. 이런 저 오래된 저 누워 있는 환자한테는 이렇게 어려울 걸랑이인데 제가 그렇죠. 강제로 운동 시켜갖고 요런도 살통도 볼록하고. 오래 누워 계시는 환자분들은 휠체어 타기가 힘들어요. 예, 관절 예. 위축이 와서. 예, 그래서 이제 그거 굳을까봐요. 아주 각별히 여기 신경 써서. 그때 그 인공호흡기 치료도 꽤 오래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드님이랑 저 인공호흡기 이제 하시는 거를 그 빨리 이제 그 좋아지는 것 이제 좋아지시니까 어느 때쯤 이제 중단할까 싶어서 그때 그 한동안 진짜 그 매일 이렇게 상담하고 그랬었습니다. 그게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그래서 요 정도로만 잘 유지하시면은 뭐 100세까지도 이렇게 무리 없이 잘 건강하실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저 아버지가 좀 나아지셔야 되는데 아버지 상태를 제가 알기 때문에 뭐 호전된다는 그런 생각은 못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악화되지 않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병원에 다니는 거죠. 그 약도 또 이제 이걸 유지 관리하는 쪽이지 개선되거나 뭐 좋아지는 쪽의 약은 아니에요. 이제 저도 그래서
아버지가 최대한 더 악화되지 않기만을 그런 마음으로다가 이제 시간의 의미는 너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이 됐던 18년이 됐던 똑같걸랑이에요. 결국은 이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지 시간으로 만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좀 건강하셔갖고 저희하고 같이 이제 추억도 만들고 어디 이제 여행 갈 게 있으면 여행도 같이 다녀보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추억이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아버지가 좀 이런 상태여도 좀 오래오래 사셨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건강은 비록 안 좋으셔도 그냥 100살이고 얼마고 그냥 더 오래오래 사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죠.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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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